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93번째 이야기. 누가 폐하께 이따위 진을 치도록 말씀드렸는가? 그 무렵 유비는 효정부터 천구에 이르기까지 널리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길이가 700리에 이르렀으며 40여 개가 넘는 진영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적진을 살피러 갔던 첩자가 돌아왔습니다. 동호의 형세는 어떠하더냐? 손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육손은 장수들에게 영을 내려 지키게 할 뿐 나가 싸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손은 어떤 사람이냐? 육손은 동호의 서생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재주가 많고 지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전에 여몽이 형주를 빼앗은 것도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놈의 속임수에 두 아우를 잃었구나. 반드시 그 자를 사로잡으리라. 출진 준비를 하라. 육손의 재주는 결코 주유에 뒤지지 않으니 가볍게 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비는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군사를 이끌었습니다. 유비가 군사를 몰아오고 있다는 소식은 한당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육손은 한당이 총나라 군사들과 싸울 것이 걱정되어 한당의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육손과 한당은 산 위에 올라가 총나라군의 형세를 살폈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저 속에 틀림없이 유비가 있을 것이니 제가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동안 유비는 동호군을 연달아 이겨 기세가 올라 있으니 섣불리 나가면 위험합니다. 우리를 보고도 오나라군이 싸우러 나오지 않는다고.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적에게 육서를 퍼부어 화를 돋우어라. 동호의 진영에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반응이 없자 유비는 초조해졌습니다. 날씨가 더워 군사들은 마치 불덩이 같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 오기도 힘드니 진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숲이 무성하고 물을 얻기 쉬운 산골짜기 시냇가로 진지를 옮기고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한다. 진지를 옮긴다는 말에 군사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때 마량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지를 옮기고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반에게 늙은 군사 만여 명을 주어 앞쪽에 진을 치게 했다. 짐은 날랜 군사 8천과 함께 숨어 기다릴 것이다. 육손은 진지를 옮긴다는 것을 알면 틈을 타 쳐들어올 것이다. 오반이 진은 채하고 달아나면 육손이 뒤쫓을 것이다. 그때 짐이 돌아갈 길을 끊고 사로잡아 버리겠다. 폐하께서는 옮기는 진지를 그림으로 그려 승상에게 한번 보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짐도 병법을 아는데 굳이 승상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는가? 승상의 의견을 물어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경이 가도록 하라. 마량은 다음 날부터 몇몇의 군사들을 시켜 각 진영의 형세를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마량 자신도 높은 곳에 올라가 가까운 곳의 진지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마량은 즉시 공명에게로 말을 달렸습니다. 오나라 진영. 총나라군은 40여 채의 진지를 산 아래 시냇가로 옮겨 더위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적을 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육손은 군사를 이끌어 총나라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총나라군의 진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육손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단번에 밀고 들어가지 않고 왜 멈추었어? 총나라군의 형세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요. 육손이 보낸 정찰병이 돌아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군사들이 얼마 안 되고 늙고 약해 보인다고 보고를 합니다. 한당과 주태는 즉각 공격을 하자고 하지만 육손은 그것은 미끼이고 산골짜기에 살기가 일어나니 매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총나라에서는 오나라 군사들이 공격을 하지 않자 오반이 군사를 이끌고 동호군이 지키고 있는 관으로 와 싸움을 걸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놈들이 우리를 너무 깔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갑옷과 투구를 벗고 잠을 자는 놈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깨어내려는 수작이요. 사흘 뒤면 저것이 속임수라는 사실이 드러날 테니 두고 보시오. 사흘 뒤면 총나라군이 진지를 모두 옮겨놓은 후인데 어떻게 그들을 쳐부술 수 있겠어? 나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사흘 후 육손은 장수들을 관문 위로 불렀습니다. 잘 보시오. 총나라 군사들이 물러가고 있지 않소이까?
과연 총나라군이 물러가는군요. 저 산골짜기에서 살기가 일고 있소. 저곳에서 유비가 나올 것이요. 육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골짜기에서 총나라군이 유비를 호위하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적의 복병이 모습을 드러냈으니 적도 계략을 다 쓴 셈이요. 이제 열흘 안으로 총나라 군사들을 쳐부술 것이요. 육손은 송권에게 며칠 안에 총나라 군사를 치겠다는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때 유비는 효정당에서 수군을 이끌고 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채를 세우며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동호 땅 깊숙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총나라와 오나라의 전쟁 소식은 낭양의 조비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총나라군이 700리에 걸쳐 진영을 구축했고 숲속 40곳에다 진을 치고 있다고? 이번 싸움에서 유비가 지겠구나. 유비가 졌다는 소식이 열흘 안으로 전해질 테니 두고 봐라. 총나라의 위세로 보아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총나라가 이긴다면 그 다음엔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육손이 이 싸움에서 이기면 틀림없이 서천으로 밀고 들어갈 것이다. 그럼 봉오는 빈 것이나 다름없다. 짐은 그때 도와준다며 군사를 보내 오나라를 칠 것이다. 조인, 조휴, 조진 세 장군은 정해진 곳으로 가 한꺼번에 동호로 진격하도록 하라. 짐도 그대들의 뒤를 따르리라. 한편 공명을 찾아간 마랭은 총나라의 진영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패하께 이 따위 진을 치도록 말씀드렸는가? 당장 그 자의 목을 베어야 하리라. 폐하께서 몸소하신 일입니다. 한나라의 운도 이제 다했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숲이 우거지고 거친 땅을 껴안고 진지를 세우는 것은 병가에서 꺼리는 일이네. 적이 불러 공격해 오면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700리나 되도록 진지를 늘어 세웠으니 긴 전선에서 어떻게 적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병사병, 집가. 병가란 병법에 밝은 사람을 말합니다. 육손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은 이것을 노린 것일세. 돌아가 폐하께 모든 진지를 다시 세우도록 아뢰게. 제가 가는 동안에 이미 동호군에 패했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육손은 위나라군이 뒤를 공격할까봐 뒤쫓지 않을 것이니 성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폐하께서는 백제성으로 피하시도록 하라. 내가 그때를 대비해 어복포에 10만 군사를 매복해 놓았네. 마랭이 돌아가자 공명은 군마를 끌어모아 유비를 도우러 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육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순우단 장군, 그대는 강 남쪽의 네 번째 진지를 빼앗으라. 총나라의 장수부동이 지키고 있을 것이니 오늘 밤에 진지를 빼앗도록 하라. 내가 뒤를 받쳐주겠다. 순우단이 군사를 이끌고 떠나자 육손은 서성과 정봉을 불렀습니다. 장군들은 오리 밖에 매복해 있으시오. 순우단이 져서 쫓겨오면 구해주되 적을 뒤쫓아서는 아니 됩니다. 순우단은 총나라군의 네 번째 진지에 이르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강한 것을 느낀 순우단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우단이 달아나는 앞쪽에서 한 대의 군마가 길을 막았습니다. 순우단은 간신히 길을 열어 달아났으나 군사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순우단이 정신없이 달아나는데 이번에는 산 뒤에서 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우단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며 옆길로 달아났습니다. 사마가가 거느린 총나라 군들이 추격을 하자 순우단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서성과 정봉이 이끄는 구원군이 나타나 순우단을 구해냈습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온 순우단이 육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천 군사 중 반이나 잃고 말았습니다. 군율에 따라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대 잘못이 아니다. 적의 허실을 알아보고자 그대를 보낸 것이다. 적을 깨뜨릴 계책이 섰으니 그대 덕분이다. 육손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명을 내렸습니다. 주연 장군은 배를 이끌고 나가시오. 배 안에 마른 풀과 갈대를 싣고 가다. 내일 동남풍이 불면 일러주는 계책대로 하시오. 한당 장군은 군사를 이끌어 강 북쪽을 치시오. 주태 장군은 강 남쪽을 치도록 하시오. 두 장군께서는 군사들에게 유황과 마른 풀, 한 다발, 그리고 불씨를 마련해 가도록 하시오. 총나라의 진지에 쳐들어가면 바람의 방향에 맞춰 불을 지르도록 하시.
한편 유비도 동호군을 칠 계책을 세우느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군기가 쓰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나라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너희 둘은 각각 군사 500을 거느리고 순찰에 돌도록 하라. 관흥과 장포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길이 일다니 수상쩍군. 관흥은 즉시 돌아와 유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관흥은 강북쪽으로, 장포는 강남쪽으로 급히 가거라. 오나라군이 왔거든 돌아와 알려야 한다. 관흥과 장포는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유비의 진영에 불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이 거세지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며 숲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그때 오나라 군사들이 습격을 해오게 됩니다. 불이 난 가운데 적군까지 쳐들어오니 총나라군의 진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폐하, 어서 말에 올라타십시오. 풍습의 진지로 가자. 그러나 풍습의 진지도 불에 타고 있었고 풍습과 서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성은 유비를 보더니 풍습과 싸우기를 멈추고 유비를 뒤쫓았습니다. 유비가 달아나고 있는데 앞에서도 한 무리의 군사가 몰려왔습니다. 유비가 오나라군에 에워싸여 있을 때 또한 무리의 군사가 다가왔습니다. 조카가 왔구나. 장포는 유비를 구한 뒤 군사들을 거느리고 길을 열어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앞쪽에서 다시 한 대의 군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총나라의 장수부동이 이끄는 군사였습니다. 장포와 부동은 군사를 합쳐 유비를 호위하고 달렸습니다. 그 뒤를 오나라군이 끈질기게 쫓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아나고 있는데 앞에 산이 나타났습니다. 마악산이다. 폐하, 저 산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저희들이 죽기로 싸우겠습니다. 한편 서천 강주에 있던 조자룡은 오나라와 총나라가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비를 돕기 위해 군사를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비에게로 향하던 조자룡은 하늘로 치솟는 불길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장포와 부동 두 장군께서 죽기 살기로 길을 지키고 있으나 워낙 아군의 수가 부족합니다. 내가 육손 그 어린 놈한테 이처럼 무참하게 당하다니. 날이 밝자 오나라군은 유비가 있는 산 여기저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백제성으로 피하시어 그곳에서 군마를 수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나라군은 유비가 달아나는 것을 보자 공을 다투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군사들은 전포와 갑옷을 벗어 길 가운데 쌓고 불을 질러라. 유비는 불을 질러 급한 대로 적의 추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장포와 관흥이 용감하게 맞섰으나 걷잡을 수 없이 화살이 쏟아지자 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 뒤에서는 육손이 군사를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적을 맞아 싸우게 되자 유비는 다시 위급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바람처럼 달려와 오나라군을 무찔렀습니다. 오, 자령. 조자룡은 닥치는 대로 오나라군을 베었습니다. 동호의 장수 주연이 후퇴하다 말고 달려왔으나 조자룡의 한 칼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조자룡은 오나라군을 닥치는 대로 베어 훑어버린 후 유비를 무사히 구해 백제성으로 달아났습니다. 유비와 조자룡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유비가 백제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뒤따르는 장졸은 겨우 100여 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로 참담한 패배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은 총나라의 대군을 꺾고 버린 육손을 시로 지어 찬탄했습니다. 빼들고 불질러 이땐 진지 무찌르니 현덕은 갈 곳 없어 백제성으로 달아나네. 그 외명 하루아침에 촉과 위를 놀라게 하니 오왕이 어찌 한낱 서생을 공경하지 않으리. 한편 유비의 뒤를 쫓는 오나라군을 맞아 싸우던 부동은 오나라군 한가운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부동은 닥치는 대로 오나라군을 찌르고 베었으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은 오나라군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총나라의 장수정기도 수군을 이끌어 오나라군을 치러 가는데 오나라군이 뒤에서 밀려들었습니다. 오나라군의 포위를 뚫을 수 없음을 안정기는 자결하니 절개를 굽히지 않은 외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풍습과 장남은 일행성을 에워싼 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오나라군에게 크게 패하여 폐하께서 쫓기고 계십니다. 일흥성은 그냥 두고 폐하를 구하러 갑시다. 무슨 하닥인지 총나라군이 모두 물러가고 있습니다. 군사를 모두 내어라. 이는 무슨 까닭이 있을 터. 지금 뒤를 쫓아가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오나라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손환이 쫓아오고 있는 듯하오. 실력은 앞섰지만 적은 군사로 오나라의 대군과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풍습과 장남은 오나라군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가까스로 적의 창칼을 뚫고 달아난 오바는 뒤쫓아오는 오나라군에 의해 위태로운 지경에 몰렸지만 마침 군사를 이끌고 나온 조자룡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조자룡은 오반을 구한 뒤 급히 말을 달려 백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어찌 되었소? 죄송합니다. 풍습, 장남 장군은 동호군에게 그만. 남만에서 원병을 이끌고 왔던 만왕 사마가도 주태의 칼에 죽음을 맞았다 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윤영 두 장군은 군량과 마초를 가지고 동호군에게 항복했다 합니다. 그때 한 장수가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폐하께서 싸움에 져서 잘못되셨다는 소문을 들은 손 부인께서 스스로 강물에 뛰어드셨다 합니다. 이렇듯 이번 싸움은 유비에게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94번째 이야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로 이어집니다.